자, 이번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 상용 로그란 무엇일까? 먼저 회사인데요. A사는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로 방문자 수죠. 수로 인기도 지수를 측정하는데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빅 N일 때 인기도 지수는 로그 10의 n이라고 한다. 자, 먼저 표를 한번 완성을 하자고 말이에요.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자, 방문자 수가 이게 이제 방문자 수고요. 방문자 수. 그래서 방문자 수가 뭐 10, 또 10의 거듭제곱으로 썼어요. 10의 5제곱까지. 인기도 지수. 방문자 수가 n이니까 이제 로그 10에 이게 10이 되면 1이죠.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면 2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죠. 이게 3이고 4고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완성해보자 했고 2번은 인기도 지수가 4일 때의 방문자 수는 인기도 지수가 2일 때의 방문자 수의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기도 지수 4일 때 방문자 수. 그러면 요거죠. 인기도 지수 2일 때 방문자 수는 이거죠. 그래서 몇 배이냐? 10의 4제곱 나누기 요거니까 100배네요. 100배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내용 들어가면 우리는 수를 1의 자리 또 10의 자리 또 100의 자리, 그죠? 이런 식으로 와 같이
10의 거듭제곱으로 10의 거듭제곱을 10의 거듭제곱을 자릿수로 사용하여 나타내죠. 이와 같이 나타낸 수의 계산에서는 음,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사용하는데 이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해요. 아시겠죠? 상용 로그를 로그 10에 n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 10을 보통 생략을 해요. 그래서 로그 그냥 n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10의 2다. 그럼 로그 2 이렇게 써요. 이제 미적분 파트에 가면은 2라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거를 밑으로 쓰게 되면은 ln이 자연 로그라고 해요. 자연 로그. 들어보셨나요? 자연 로그를 쓰면은 밑이 2인 경우인데 이건 이과 즉 이제 미적분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냥 참고로 몰라도 돼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n이 실수일 때 로그 10의 n 제곱을 로그 10의 10의 n제곱이니까 이게 n이죠? 네. 그래서 10의 n제곱의 꼴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의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상용 로그 표예요. 상용 로그 표. 상용으로 제일 중요한 상용 로그 표예요. 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기로서 1번 보면은 로그 100. 이건 로그 이제 10의 제곱이죠? 2 내려가서 로그 10. 2가 됐죠? 로그 0.1. 이건 로그 10분의 1이잖아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돼서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볼까요? 네, 문제 1번. 문제 1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 구하시오. 1번. 로그만. 로그만이죠? 로그 10의 4제곱이니까 4 로그 10 1이죠? 고 그다음 2번 로그 0.001 0.001은 로그 1000분의 1이죠.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의 로그 루트 10의 세제곱은 로그 2가 있는 거니까요. 10의 2분의 3제곱이죠. 2분의 3 로그 10 이걸 합니다. 네 번째 로그 세제곱근 100 분의 1 로그 요거는 이제 10의 3분의 여기 10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이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세제곱 100은 세제곱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제곱이죠. 10의 3분의 2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게 분모가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죠. 그래서 로그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돼서 내려가니까 3분의 2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책 뒤에 상형 수원책 뒤에 보면은 상형 로그 표가 있어요. 상형 로그 표. 상형 로그 표는 뭐 보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찾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면 상형 로그 표를 이제 주어지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 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형 로그는. 자, 상형 로그 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 1번 이건 이제 상형 로그 표는 책 뒤에 있으니까 요거 4.73 요거 4.73 0.6749가 나와요. 책의 뒤에 보면은 수원책 뒤에 보면 로그표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로그 8.9다. 8.9다. 0.9494 0.9494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예제 1번 한번 보시죠. 예제 1번. 상형로그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상형로그 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진수의 값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이제 로그 4.73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상형 로그 표에 의하면 아까 0.6749 그랬어요. 그럼 이게 요 값에 대한 상형 로그를 취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값의 범위가 다시 말해서 상형 로그표에 이게 어떤 값이 나와 있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떤 값부터 나와 있냐면은 책을 한번 갖고 계시면 보세요. 1.0부터 9.9 뭐 확인을 해보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1.0부터 9.99까지 나와 있어요. 9.99까지. 아시겠죠? 9.99. 그래서 1.0부터 9.99까지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값은 요 상형 로그표에 요 나와 있는 진수 있잖아요. 요 범위를 이용해서 상형 로그표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번은 이제 로그 236을 구해라. 로그 236. 이거는 지금 이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꾸는 거예요. 로그 2.36 곱하기 100 10의 제곱. 그러면 로그는 진수끼리 곱했을 때 진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로그 10의 제곱인데 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건 2가 되고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로그 표를 상형표에서 로그 2.36을 구하면 0.372고예요. 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2다. 2.372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진수를 요 범위로 해서 요 범위가 진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런 곱하기를 이용해서 나머지는 이제 자릿수만 변하니까 10의 거듭적을 곱해서 요거 정리, 요거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상형 로그표에 나와 있으니까 요 범위 아니잖아요. 그죠? 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2번은 요거 0.23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로그 1000분의 236인데 2.36이 중요하니까 2.36 곱하기 2.36 곱하기 10분의 1이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럼 로그 2.36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내려가죠?
그래서 빼기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상형으로 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로그 2.36은 어느 나오냐면 0.3729 요거 그대로 0.3729가 되고 빼기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627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진수가 말이죠. 지금 소수점만 다르고 숫자별이 같죠. 236, 236. 숫자별만 같으면 결국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상형로그 표 안에 있는 요간부수를 구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 1의 자리에 있는 거 이거 구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만 바뀌어요. 요거만. 요 부분만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2.36이라는 건 그대로 되고 요거만 바뀌니까 소수점 찍는 부분 자릿수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숫자별이 같아요. 그러니까 진수에서 숫자별이 같다. 그러면 결국 자릿수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형 로그로 인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자릿수만 바뀐다는 거. 그거만 유념을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지표라는 게 있고 가수라는 게 지금 용어가 지금 안 쓰는데 그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다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 상형 로그표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1번은 너무 56점이 이것도 지금 정수 부분이 56이니까 1에서 9.99 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그 5.62 곱하기 10이죠. 이렇게 되면 로그 5.62 구할 수 있고 상형 표에 있어요. 플러스 로그 10이니까 1이죠. 이 값을 로그 5.61을 상형 로그 표를 보면 0.7497이 돼요. 더하기 되니까 1.7497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로그 0.0562 이게 문제에서도 일부러 요 숫자별이 같게끔 진수가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5.62 해야 되니까 로그 5.62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그래서 로그 5.62 그 다음에 빼기 2가 되겠죠. 이게 뭐였냐면 0.7497 빼기 2니까 뭐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503 마이너스 1.250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예제 2번. 자, 이 말문제인데, 상용로 문제는 이제 말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숙달을 해놓고, 숙달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제 2번. 별의 발길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물리 문제겠네요. 그죠? 방법으로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어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있다. 자,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와 10pc 떨어져 있는 거. 이건 이제 파색이라고 그러는데, 파색은 3.09 곱하기 10에 13제곱킬로미터예요. 파색이라고. 자, 10파색.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한 별의 밝기이고,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본 별의 상대적 밝기이다. 이제 절대 등급은 지구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별이 있잖아요.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얼마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파색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여기서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의 밝기고, 겉보기 등급은 그냥 보는 거예요. 봤을 때 별의 밝기가 어떻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X파색 떨어진 별의 겉보기 등급을 스몰 m, 절대 등급을 빅 M 이라 하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M에서 빅 M, 스몰 M, 빅 M을 뺀 것은 5에 로그 X 빼기 5다. 천문학자들이 이제 알아냈겠죠. 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이때 지구로부터 63.1 파색 떨어진 별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6일 때,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을 상형록을 표를 이용하여 구하라. 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이제 그 로그 문제가 나오면 대개 이제 대입을 잘하고 정확하게 용어를 잘 알면 돼요. 용어. 여기 지금 나온 거야 뭐 복잡한 거 없는데 지금 용어는 이제 뭐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잘 대입을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공식이 있었는데 일단 그 x파색 떨어진 별의 겉보기 등급 M이라 했죠. x파색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63.1파색 떨어졌으니까 x 대신에 63.1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예요. 이런 거 정확하게 대입. 그렇죠? 얼마큼 떨어져 있다. 거리가 이제 용어가 되는 거죠. 별이 지구로부터의 거리. 별의 지구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그게 이제 x다 이 말이에요. 근데 x가 63.1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식에서 그죠? x가 63.1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개미 이건데 절대 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등급 요게 이제 비개미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비개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해요. 네. 자,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m-b개미 5에 로그 x인데 x가 63.1이 되고 그죠? 63.1이 되고 나머지 것도 이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5인데 여기 지금 절대 등급도 알려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2.6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몰 m 빼기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스몰 m인데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m 플러스 2.6이에요. 이제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스몰 m은 5 로그 63.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있으니까 2.6 넘어가서 2.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그럼 로그 63.1은 표는 이제 뭘로 해야 돼요? 로그 6.31 곱하기 10이에요. 11제곱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로그 6.31을 표로 해서 구하면 0.8이 돼요. 0.8. 맞아요. 0.8이 돼요. 0.8.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5 그 다음에 곱하기 0.8 빼기 2.4가 돼요. 아시겠죠? 2.4.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0.8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가 빠졌냐면 요걸 구하려면은 요게 0.8이니까 0.8 더하기 1이죠. 요거 10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더 쓰면 요거 6.31 더하기 1이잖아요. 이게 0.8이에요. 6.31이. 그래서 0.8 더하기 1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 곱하기 0.8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이제 2.4가 단순히 1.8 곱하기 5가 되겠죠? 여기 지금 이게 5가 되면 2.4가 아니라 넘어가니까 7.6이 되네요. 마이너스. 네, 계산 잘못했죠. 7.6. 그래서 요게 빼기 7.6. 아시겠죠? 요 계산하면 1.8 곱하기 5 더하기 7.6이죠? 그래서 이게 9가 되니까 1.8 곱하기 5. 그렇죠? 9가 돼요. 그래서 9 빼기 7.6이니까 1.4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별의 겉보기 등급은 1.4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4번을 해볼까요? 4번. 문제 4는 세기가 A와트. 와트요. 와트. 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하면 벽을 투과하면 통과한다는 얘기죠. 하면 세기가 B가 돼요. B와트가 될 때 그 벽에 전파 감쇄비예요. B F 데시벨 썼어요. 데시벨. 이는 F 이퀄 10 로그 그다음에 A분의 B다. 전파 감쇄비가 뭔지 모르지만 전파 감쇄비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된다. 네. 아시겠죠? 전파 감쇄비가 정확히 뭔지 모르면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죠. 용어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세기가 1와트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하면 세기가 0.302 와트가 된다. 가 될 때 그 벽의 전파 감쇄비를 상형 로그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상형 로그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용어만 정확하게. 심지어 이제 전파감쇄비 이게 뭔지 몰라도 용어만 맞춰주면 돼요. 1W인 어떤 벽을 투과하면. A와트일 때 A라고 그랬으니까 이 A가 이제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용어 정리대로 한번 써주면 이런 거예요. A라는 게 벽을 투과하기 전에 와트수니까 A는 1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통과한 다음이니까요. 통과한 다음에 B니까 요게 이제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는 0.302가 돼요. 통과한 거니까. 통과한 뒤에 세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파 감쇄비를 구하는 거예요. F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써주면 F를 이용해서 F를 구하라 이 말이니까 F는 10의 로그, 그 다음에 A는 1이고 0.302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10이 되고 로그 0.30이니까 10 곱하기 로그 3.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로그표에 있는 진수니까 1에서 9.9 아시겠죠? 그래서 10로그 요거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되니까 여기다 쓰면 10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진수가 로그 3.02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빼기 1 해주면 되죠.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 10 곱하기 그 전체니까 가로 묶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 3.02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이 되고 로그 3.02를 이제 구하면 0.48이 돼요. 0.48 빼기 1이죠. 여기 1이죠. 빼기 1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요거 마이너스 0.52가 되죠. 마이너스 5.2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는 데시벨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2 데시벨 전파 감쇄비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진을 한번 상형 로그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해보시죠. 상형 로그와 지진. 지진 많이 나는데, 지진은 뭐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나오면서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지진이 지구 내부에서 최초로 발생된 지점이 진원이에요. 지구과에서 배우죠? 진원에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진이 최초로 발견된 게 진원. 그 다음에 이게 지표면으로 수직 올렸을 때 지표면의 지점을 이걸 진앙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지구과학에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지진의 크기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
규모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리터라는 지질학자. 우리가 리터 지진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리터라는 지진학자가 도입한 거예요. 규모. 그게 뭐냐면 지진의 크기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그게 이제 규모라는 용어를 써요. 규모. 리터가 도입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진앙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진앙에서 어디요? 1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km. 진앙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지진계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A 마이크로미터일 때. 마이크로미터일 때 지진의 규모 M은 이걸 이제 M이라 한 거예요. M은 로그 A다. 이제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뭐예요? 로그 A다. A는 뭐예요? A 마이크로미터. 지진계로 측정한 지진파의 최대 진폭. 최대 진폭. 알겠죠? A 마이크로미터다. 지진계를 측정했을 때. 그래서 이 M이 로그 A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진의 에너지를 우리가 규모가 아니라 이제 지진의 에너지 이걸 이제 E라고 하면 이때 이제 지진의 규모를 M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요식도 나와요. 그래서 로그 2는 규모의 관계가 나오죠. 이게 이제 11.8 플러스 1.5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규모와 이제 에너지, 지진 에너지와의 관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크고 잦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2016년 이제 9월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리터 규모 5.8이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집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럴 정도였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을 위해서 전국 150여 개의 지진 관측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진의 조기 관측 및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기 관측하고 정확도 향상. 자, 그렇게 얘기돼 있고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 먼저 지진의 규모가 7.8인 지지파에 지진의 규모가 7.8이래요. 8인 지진파의 최대 진폭. 지진파의 최대 진폭. 최대 진폭은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랬죠? 아까 A 마이크로미터. 요 최대 진폭이 A예요. 진폭은 지진의 규모가 4.8인 지진파의 최대 진폭 폭의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지진 규모 나와있죠. 규모. 이게 무슨 얘기냐? 지진의 규모가 7.8. 그럼 여기서는 지금 M이잖아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게 이제 M이 되는 거예요. 요게 M이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지금 M 이퀄 로그 A랑 로그 E 이퀄 11.8 플러스 1.5 M, BM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진의 규모가 7.8 최대 진폭, 지진의 규모가 4.8 최대 진폭.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고 요식만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은 7.8이니까 BM이 7.8. 용어를 잘 보라고 그랬죠? 이게 로그 A인데 최대 진폭이 A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진폭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르니까 A1 놓고 요거 이제 A1 놓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4.8인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 몇백? 4.8이 요건데 최대 진폭 모르잖아요. 그것도 A2로 놓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몇 배인가 물어봤어요. 몇 배인가. 그러니까 이제 답을 뭐 서술형을 쓸 때는 지진의 규모가 7.8인 지진파의 최대 진폭을 모르나요? A로 높이게 A1으로 놓고, 지진의 규모가 4.8인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A2로 놓은 거죠. A2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배이냐 했으니까 이 A1이 A2의 몇 배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뭔지 잘 봐야 돼요. 그죠? 물어보는 건 뭐냐? A1 나누기 A2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 게 뭔지 여러분 잘 파악을 하면 문제가 금방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A2분의 A1을 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변변 빼면 로그 A1에서 로그 A2를 빼니까 진수끼리 분수가 된다고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변변 빼라. 그러면 3은 로그 A2 분의 A1이 돼요. 진수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로그 성질 이용해서. 그러면 A1 잡으세요. 요거는 이제 다시 로그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뭐가 되죠? 요거분의 요거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건 10이 생겼으니까 10의 세제곱. 1000. 1000배. 몇 배인가? 1000배. 아시겠죠? 요거만 구하면 돼요. 요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0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로그의 이제 로그 성질과 정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지진의 규모가 이만큼 증가할 때, 규모가 이만큼 증가할 때, 증가하기 전에 지진 규모를 뭐 A라고 놓으면 지진 규모는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진폭 A를 썼으니까 규모는 M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M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증가하면 M 플러스 2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증가할 때 에너지 크기는 몇 배 증가하는지 보여보자. 증가하는지 보여보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규모 나왔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나왔으니까 원래의 처음 공식은 뭐 있었어요? M 이퀄 로그 A인데 그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 요거만 신경 쓰면 답이 나오겠죠. 몇 배냐, 에너지 크기의 몇 배냐 이걸 또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진의 규모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증가하기 전을 우리가 M0를 할까요? 그러면 M0 그러면 로그
2가 있는데 11.8에 1.5m0이다. 증가하기 전. 그럼 증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요? 11.8에다가 1.5에 로그 M1인데 얘가 M0 더하기 2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에너지 얘를 처음에 제로 놓고 이 원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크기 몇 배냐? 그러면 이만큼 증가하기 전 그때는 이 제로였고 증가한 지 이 원이니까 2원 나누기 2 제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2원 나누기 2 제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변변 빼면 로그 2 제로에서 로그 2원 빼니까 뭐가 돼요? 네. 로그 2 제로 빼기 로그 2원이니까 2원분의 2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와. 우리가 보는 게 요거죠. 그러면 이 원이 낮은 거니까 거꾸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 거에서 윗식, 이 아래식에서 윗식. 알겠죠? 그래서 빼면 2원, 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빼면 이게 없어지고 여기가 빼니까 얘도 없어지고 3이 남겠죠. 그래서 얘도 없어지고 그럼 3이 남아요. 따라서 이 제로분의 이 원은 다시 로그 정의에서 10의 세제곱. 그럼 몇 배요? 1000배. 아시겠죠? 1000배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입만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변변 떼버리면 로그 2 제로에서 로그 2 원을 빼면 진수 성질에 의해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나누는 게 되니까 이 배수가 금방 나오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상용 로그까지 마쳤고 다음 시간은 중단원 연수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